안녕하세요, 공감장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초년생들 또는 반계약이 끝나가서 연장을 하거나 새롭게 방을 구하시는 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나 지금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뭐를 알아야 할까? 이런 분들은 딱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뉩니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저한테 확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백지 상태인 분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계약서를 쓰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제가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계약서를 쓰러 가고 계신다면 잠깐 멈추셔서 이 영상 시청 후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을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비타오백도 마시고 이런 시간에 멍 때리지 마시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꼭 있습니다. 너무 티나게 둘러보지는 마시고 사무실을 한번 쓱 둘러봅니다.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 수수료율표 이렇게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렇게 4개는 무조건 걸어놓고 영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걸려 있습니다. 자격증 등록증에는 추가로 공인중개사의 사진까지 걸려 있어요. 사진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을 준비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봤는데 사진과 너무 틀리게 생겼다든지 남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여자다, 아니면 아예 자격증이 안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꼭 왜 그런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던지 갑자기 어버버버버 이런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셔서 나오셔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가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할 건데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집 주소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옆 건물이나 옆집을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을 보고 나오실 때 아니면 계약하러 가는 길에라도 한번 들리셔서 건물 전면부에 보면 대부분 주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를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제일 위에 소재지에서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주소가 내가 알고 있는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임대할 부분, 이 부분이죠. 내 호수가 잘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보증금, 계약금, 잔금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을 계약한다고 하면 보증금에 1억 원이 적혀 있을 거고요. 계약서에 1천만 원,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잔금 9천만 원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잔금일, 잔금일은 본인이 이사를 가시는 날짜를 말하시는 거고요.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칸을 보시면 어려운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조, 3조부터 해서 제9조까지. 이런 건 지금은 크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알아도 지키셔야 하고 모르셔도 지켜야 될 미법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다가 나태해져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를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 사항은 계약 전, 저는 전을 추천을 드리지만 전후에 꼭 본인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 즉 집주인과 임차인 본인들이겠죠. 이 둘의 약속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관리비 내역이나 옵션 내역, 그리고 집주인 계좌번호가 적혀 있고요. 건물 융자와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즉 집주인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한 경우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빚에 대한 내용은 확인 설명서에 적는데 특약사항에 적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분량이기에 다음에 영상을 하나 제작할 거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특약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틀리다 그러면 지워달라고 하셔도 돼요. 나중에 특약에 써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똥을 싸면 변기가 막히니까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합의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임대인 집주인이죠. 그 아래 임차인 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인적사항에 대해서 작성이 될 거고요. 집주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 첫째, 집주인 신분증 4번이 복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집주인 신분증을 만약에 안 보여준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신분증 4번을 보시면 집주인분과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계약서의 인적사항란, 셋째, 등기부등본의 갑구,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세 곳의 이름이 똑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특약사항에 있는 집주인 계좌번호의 이름과 앞서 확인한 세 군데의 이름이 똑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틀리시면 절대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만약 이게 틀리다면 이번에는 그대로 경찰서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일단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 도중에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에는 전재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령 박은 못 구한다고 하시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등 여러분이 집을 구하시면서 어려웠던 곤란했던 것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